네, 벌써 금요일입니다, 여러분. 휙 지났더니 벌써 금요일이 되었고요. 다시 이번 주 정리해보면서 다음 주에 대한 여러 가지 지혜들 모아볼 수 있게 하겠습니다. 레몬 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함께 할게요.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오늘 끝나고 어디 가세요? 오늘요? 네. 계속 매매하고 싶습니다. 왜 이번 주는 이틀밖에 안 주시는 건지. 예. 3일이죠? 예, 예. 네, 이제 좀 될 만하니까 네. 또 쉬래요. 네. 네. 다음 주 또 쉬고요. 네, 그런데 오늘 장중에 좀 이상한 변화가 나왔었죠. 좀 가곤 싶은데 자꾸 뭐가 막아요. 결정을 왜 또 뒤로 연기시키시는 겁니까? 안 하실 거 시원하게 그냥 주말에도 그냥 끝내세요. 네, 그러시고 다음 주 좀 해피하게 매매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네. 네. 그런 응원을 저희도 같이 보내보면서 현재 주식 장마감 4분 전이긴 한데요. 오늘 좀 눈에 띄었다? 오늘 좀 집중해 볼직했다? 어디로 보실까요? 네, 여러 가지 섹터가 움직였는데 그래도 아직 계속 또 체크해야 될 것. 네. 중동 전쟁 관련된 뉴스가 아닐까 싶기 때문에 그와 관련돼서 분위기를 좀 점검해보고 체크할 종목들은 체크해야겠다. 이런 쪽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 어디에 집중을 하고 계시는지가 사실 궁금하긴 한데요. 네. 지금 이번에 사태 핵심은 뭐라고 보세요? 솔직히 초반에는 별로 그렇게 크게 신경 안 썼습니다. 예. 설마 미국이 대선 앞두고 뭘 확전을 하겠어? 라고 했는데 이스라엘이 계속 계속 네, 예, 적극적으로 확전을 네. 가기 시작하다 보니까 이런 쪽에서 아무래도 또 이러한 쪽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겠죠. 네. 그래서 아무래도 눈치만 보다가 미국과의 관계 좋게 하려고 하는데 이건 해도 너무한 거 아니야? 이러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쪽에서 공격을 좀 강화시키기 시작하게 되면 이건 이제 조금 더 확대되게 되면 이란 미국 쪽까지 들어간다. 네. 그러면 좀 골치 아파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앞으로 좀 주의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우려의 모드로 계속 좀 바라봐야 하는 걸까요? 일단은 뭐 유가도 유가고 네. 여러 가지 확전 여부에 있어서 주말 사이 뉴스도 계속 좀 기다리면서 네. 좀 바라봐야 할지요. 저희가 이쪽 관련된 내용들을 뉴스를 통해서밖에 볼 게 그죠.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가서 볼 수도 없는 거고 네. 거기는 어딜 갑니까 지금? 예. 지금 가죠. 한국 시장에서 증시에서 전쟁이 나 있는데 네. 전쟁 난 나라보다 더 낮아요. 이게 뭐가 말이 됩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전쟁은 저희가 안고 있는 상황들인데 그런 쪽에서 이제 제가 체크할 거는 유가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유가를 통해서 나오는 변화가 주요 저항선을 돌파해서 지금 고개를 들고 있기 때문에 이게 더 자극을 받는다라고 하게 되면 지정학적 리스크가 조금 더 좀 확대되는구나라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주말과 함께 계속 체크해야 될 것 같고 또 얘기가 나온 거는 남의 나라 이제 명절까지 체크를 해야 됩니다. 유대교 명절이 종료가 되면 오늘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스라엘이 또 공격에 나설 수 있고 이란도 예 그럴 수 있고 하다 보니까 이런 여러 가지 변화들 체크를 하실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중동 상황의 유가 변수들과 같이 체크하면서 거기다가 또 조금 더 확대시키게 되면 달러 그리고 금리 같은 경우도 볼 수 있겠죠. 달러 같은 경우는 약간 안전자산 쪽으로 또 몰려가는 현상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매크로 지표 보면서 이 강도를 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유가, 또 멀리 본다면 달러, 금리까지 체크하면서요. 이런 부분을 우려의 시선으로 더 봐야 하는지 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그렇다면 사실 이제 관련주로 우리는 시선을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사실 오늘 움직임이 나왔었던 쪽에서의 연속성을 어디까지 볼 수 있을까? 아니면 그냥 오늘로써 행복했다? 이런 단발성 모멘텀으로 봐야 할지요. 시장이 그냥 별거 아니겠다. 유가도 그렇게 반응을 안 했다 네. 그러면 오늘 잠깐 올랐다가 다 바이오주로 다 몰려갔을 겁니다. 그게 아니라 유가가 지금 짱짱하게 움직이고 예. 있다 보니까 저희가 잘 알고 있는 좀 지정학적 리스크가 낮대 그러면은 다른 거 안 보고 투흥 봅니다. 네. 흥구석유, 흥하해운. 예. 근데 흥하해운은 오늘 탈락했죠. 왜냐면 그렇죠. 항만노조 파업이 이제 종료가 됐다라는 네. 생각 때문에 해운 쪽은 좀 약하고 그러면 남은 건 이쪽밖에 없습니다. 뭐 석유 관련된 쪽들, LPG 관련된 종목들, 뭐 도시가스 뭐 관련된 윤활유 이런 종목들, 작은 종목들이 일단 시장의 심리상으로는 안 빠지고 있다는 얘기죠. 네.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계속 또 시장엔 관심이 여전히 높다라는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 게다가 요걸 더 확대시키게 되면은 방산주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또 예, 가장 강한 건 한화에어로스페이스죠. 예. 외국인들 매수에 집중되기 시작하면서 정고점대를 넘어가기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분위기가 그래도 챙겨야 될 건 방산이 아니겠느냐라는 쪽들. 그러니까 실적 펀드멘탈과 함께 수주 괜찮기 때문에 나오는 변화 계속 챙겨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10월
10월 4일 금요일장 마무리됐습니다. 이번 주에 마무리까지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사실 좀 퐁당퐁당이었기 때문에 수급의 연속이 과연 일어날 수 있을까? 또 오늘 장 열렸다가 뭐 다음날 장이 안 열렸다가 뭐 이렇게 이번 주를 좀 보냈었기 때문에 어디서 기회를 찾아야 할까? 좀 여러 가지 의문도 있었는데 사실 매크로 지정학적 리스크 우려가 터지게 되면서 오늘 오전부터 그쪽에서 시세가 또 강했고요. 제약바이오도 오전부터 장 마감까지 시세를 또 주름 잡는 흐름이 나타났기 때문에 일부 좀 강했었던 쪽 오늘 메시지는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양대 시장 결국에는 플러스권에서 잘 마무리가 되기는 합니다. 다만 이제 상승폭에 있어서는 일단 장중에 2,585선까지 갔었다가요. 현재 구간 2,569선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전 거래일 대비 8포인트 위에서 종가 형성하고요. 코스닥 종합지수 넘어가시면 0.9% 상승 마감입니다. 768선이네요. 사실 12시 구간까지 775선, 772선 정도에서 좀 지켜주다가 일부 조금 반납을 시킵니다. 768선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오늘 수급에서 좀 의미를 찾아볼 수 있었던 건 그래도 외국인이 현물 쪽에서는 들어왔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을까요? 하지만 지금 보고 계시다시피 현물 쪽에서의 매수의 물량 폭이요 굉장히 얇습니다. 원래는 그래도 조금 많이 담았었다가 점점 줄인 것으로 외국인도 나타나고 있고 기관은 금융투자 중심으로 많이 물량을 덜어냈습니다. 코스닥 쪽에 있어서도 그래도 외국인 들어왔죠. 기관, 외국인 동시에 사자세는 집계가 되는데 선물 쪽에서 외국인이 금투세 속보 나오고 나서 이후에 매도 쪽 우위 포지션으로 완전히 가닥이 잡혔다라는 점까지 같이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시총 상위단 보면서요. 전반적인 흐름 살펴볼게요. 삼성전자가 오늘 6만 원이 다시 또 위태로워졌습니다. 6만 500원까지 3시 9분쯤에 만들었다가 종가를 6만 600원에서 세웁니다. 김민수 대표님의 한숨 소리가 들리는데 잠시 후에 조금 더 점검해 보도록 하고요. SK하이닉스 17만 4,100원에서 그래도 3%대 위에서 놀다가요. 3%대 가깝게 또 마감이 지어지네요. 17만 4,100원입니다. LG 엔솔은 오늘 또 리포트가 나오긴 했었습니다. 뭐 지금 당장 간다라기보다는 내년도까지 바라보고 좀 긍정적이다라고 하는 리포트 여의도에서 발행이 됐었고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100만 원을 오늘 좀 탈환을 했는데 종가상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지금 어딘가의 세일 항목 상품 가격처럼 99만 9천 원에서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종가를 형성합니다. 사실 오늘 KB증권 쪽에서 126만 원까지 상단을 좀 높이기도 했었는데요. 어쨌든 3분기 실적 좋을 것이다가 주요 골자이기도 했었던 만큼 자 금요일이 시장을 반영시킨 수치일지도 확인은 필요해 보입니다. 일부 종목 셀트리온도 강세 확인되네요. 자, 이어서 코스닥 쪽으로도 넘어가 보겠습니다. 알테오젠이 오늘 좀 날랐습니다. 특히 3시 6분 넘어서 35만 6,500원까지 쏘아 올리게 되면서 고점 영역을 더 한층 올렸는데요. 다음 주 월화가 더 중요하다라는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정고 부근이기 때문에 여기서의 매물 소화를 어떻게 할지가 관전이고요. 에코프로, BM 에코프로를 제외하고 일제히 플러스권을 보였던 코스닥 시장이네요. 지금 전반적으로 강했던 종목으로 좀 더 모아본다면 리가캠 바이오 강했고 알테오젠도 강했죠. 제약바이오 선전했다라고 그려지고요. 또 여기에 더해서 휴젤과 같은 6.42% 올랐는데요. 톡신이라든지 미용 의료기기단까지 확장해서 더 흐름 시세는 좋았습니다. 14위까지 플러스권 지켜냈다로 정리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김민수 대표님의 오늘장 전략이 좀 궁금한데요. 일단 코스닥 쪽에서는 2차 전지의 소재단 제외하고 일제히 또 플러스권을 보이긴 했고 제약바이오가 뭐 거의 끌어간 것 같습니다. 다만 반도체는 아직 울상인 걸까요? 아까 한숨 쉬셨는데 그것의 의미는요? 의미는 뻔하죠. 네. 삼성전자 빼고 보시죠. 예. 삼성전자 얘기도 하지 말고 그냥 완전히 없다 셈 치고 그냥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하도 소외되면 그때부터 올라오기 시작하겠죠. 지금은 외국인들의 매도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제대로 갈피를 못 잡고 있다라는 쪽에서 그나마 그래도 시장이 삼성전자 안 되다 보니까 자꾸 대안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 대안이 그래도 먹힌다라는 관점으로 보게 되면 그래도 오늘 같은 날은 바이오가 그 역할을 좀 충분히 해줬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런 쪽에서 아직 그 지수와 관련된 쪽에 단단하다라는 쪽으로 보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삼성전자가 움직임이 나와야 지수의 탄력들이 바뀌겠죠. 그러면 그 나오게 하기 위해서는 외국인들의 매도가 그쳐야 되겠죠. 이런 어떤 연결고리들을 좀 체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외국인들 400억이나 매수를 해주셨습니다. 예, 너무 감사하네요. 그동안 그렇게 팔고 팔다가 이제는 좀 그치나 싶긴 했는데 삼성전자 쪽으로는 여전히 매도세가 좀 이어지고 있다는 쪽에서 아직 뭐 구심점은 계속 또 체크를 해야 되겠다라는 쪽이고요.
그밖에 오늘 그래도 섹터 쪽은 좀 강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작은 섹터인 지정학적 리스크 관련된 쪽도 있겠지만은 그밖에 뭐 정유라든가 또 전선, 미용 쪽에 대한 종목들, 특히 톡신 관련된 네. 쪽 화장품들은 강했다가 조금 좀 주춤했는데 이쪽들은 여전히 다음 비만 치료제의 수혜다라는 쪽에 대한 시각들이 나오다 보니까 그쪽에서 변화가 들어오는 것들도 수출 잘 됐고요. 그럼 그에 따라서 레벨업되는 부분들 계속 또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네요. 아우, 역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네요. 물이 반컵밖에 없냐, 반컵이냐, 있냐 이런 얘기 많았는데 외국인이 오늘 400억이나 들어왔다라고 또 긍정적으로 바라봐 주시는 부분에 있어서 시장에 어이가 없네요. 네. 네. 어떻게든 잘 포장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예, 더 들어와 주십시오. 말해보면서. 웰컴. 예. 네. 그러면 저희는 계속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 쪽에서의 전략 더 세워보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오늘장은 마감이 됐어요. 네. 그럼 이제 어떤 전략으로 우리는 월요일부터 또 바라봐야 할까요? 네, 아마 또 주말 내내 또 미국 시장도 보시겠지만 네네. 유가 관련된 동향도 계속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거기다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저희 어떤 뭐 그렇다고 이제 테마주 작은 것들을 매매한다. 그거는 아예 내 영역이 아니야라고 생각하시게 되면 그래도 이를 통해서 그리고 또 각국이 글로벌 각국들이 지금 끝나지 않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든가 또 뭔가 발발되고 있는 이런 상황을 봤을 때 예전과는 다르구나 하는 생각이 들게 되면 우리는 우리가 지켜야지 라는 시각들은 계속 나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게 근간이 되는 방산 쪽의 변화들은 계속 더 긍정적일 가능성이 높다는 쪽에서 이를 체크하고 계속 또 중기적으로 끌고 가는 전략들이 가장 좋겠다. 이렇게 포인트를 맞추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종목이 조금 더 바라보기에 예쁜 종목일 수 있을지 원픽주 잡아주신다면요? 네, 종가가 고가 부분에서 끝나서 조금 두렵긴 하지만 일단 풍산입니다. 풍산. 네, 바람이 드는 산, 네, 풍산. 네, 그게 아니고 윗바람이 불었으면 좋겠네요. 예, 상승하는 바람이 불었으면 네. 좋겠습니다. 네, 그런 쪽에서 일단 이 종목의 가장 큰 특징은 지금 최근에 물론 이제 어젯밤에는 구리 가격이 좀 꺾이긴 했지만 그래도 중국발 원자재 가격들의 강세, 특히 중국이 경기 부양된다라고 하게 되면 수요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계속 강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모습들 좀 체크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게다가 풍산이 주력으로 삼는 쪽은 방산 쪽에서도 탄약입니다. 탄약은 한 번 쏘면 또 만들어야 돼요. 예. 군대 갔다 오시면 다 아실 거예요. 탄피 찾으러 돌아다니고 그거 잊어버리면 밥도 못 먹고 막 그랬던 기억을 생각하시게 되면 얼마나 풍산이 중요한 회사구나 다 아실 겁니다. 그만큼 소모품이다 보니까 예. 계속 또 회전율이 높게 될 수 있겠다는 쪽들도 생각을 하게 되면 풍산에 대한 기대감을 높인다고 봐야 될 것 같고 의외로 제조업체 치고 ROE가 10%대입니다. 그만큼 방산 쪽이 견인을 하고 있다라는 쪽으로 보게 되면 기대감이 높다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래도 PBR 0.89배 아직 목마릅니다. 그러니까 그런 쪽이다 보니까 실적 확인되게 되면 꾸준히 레벨업이 나올 수 있겠다라는 쪽에 포인트를 맞춰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추가적으로는 지난번 고점대랑 연결시키게 되면은 아마 7만 원대 전후가 단기적인 저항인데 넘어가기 시작하게 되면 7만 5천 원대까지는 바라볼 수 있겠다라고 보고 있고요. 손절가는 5만 9천 원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풍산 스틸 헝그리 0.89배입니다. PBR 지금 구간에서의 뭐 밸류, 매력도 그리고 내용까지 다 점검해 주셨으니까요. 챙겨보시고 7만 5천 원까지 목표가 잡아주셨습니다. 추가 전략 받아볼 텐데요. 휴메닉스요. 오늘 가는 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방송 코너에서 또 언급을 해주셨던 종목이었는데 바로 또 이렇게 또 시세가 나왔습니다. 오늘 물론 리포트 효과도 있어 보이는데요. 일단 목표 주가를 4만 5천 원까지 본다라고 본다면 지금 구간 계속해서 이제 쭉쭉 달려가는 좋은 반등 자리에서 오늘 플러스가 나온 걸까요? 네, 여기까지 빠지면 안 될 종목 같아요. 네. 어느 정도쯤 조정 나오게 되면 돌렸어야 되는데 좀 낙폭이 단기적으로 조정폭이 좀 심했다고 바라보고 있고요. 그런 쪽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 필러 쪽에 신흥국 쪽에서 판매 확대되는 모습들 이건 계속 또 기대감이 높겠다라고 바라보고 있고 그런 쪽에서 관련된 쪽에서 밸류는 제일 쌉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를 한 번 더 끌어올릴 가능성이 높다는 쪽에서 다시 한번 직전 고점대까지는 보셔도 되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중에서 또 오늘 같이 움직이는 휴젤, 파마 리서치 이런 쪽들도 같이 챙겨보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휴는 참 잘 가고 있네요. 휴젤, 휴메닉스, 투휴네요. 투휴. 네, 투휴. 예. 여기에 더해서 파마 리서치까지 언급 주셨으니까요. 이렇게 트리오 종목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녁 9시 30분 미국 9월 고용동향 보고서 나옵니다. 미국 노동부 거의 데이터니까요. 챙겨보시고 내일 여의도에서 불꽃축제가 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다음 주에 우리 여의도 주식시장도 불꽃이 막 일기를 바라보면서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어지는 머니투데이 방송
방송과 함께 하시죠.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